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어쩌면 리플 XRP는 올해 11월 새로운 도약의 분기점이 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리플 소송 약식 재판 일정이 11월에 마무리가 되는 것도 상당한 의미 부여가 가능한 부분이지만, 리플의 올 한 해 최대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는 유동성 허브 출시 일정이 올해 11월로 잠정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초 유동성 허브는 올해 연내 출시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 리플닷컴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유동성 허브에 대한 리플의 야심이 공개가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리플의 유동성 허브 출시 소식이 처음 공개가 됐던 게 지난해 11월 리플의 연례 행사 리플 스웰에서였는데, 계획을 공식화한 지 꼭 1년 만에 유동성 허브를 출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마도 올해 리플 스웰 행사가 유동성 허브 출시를 알리는 공식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이 올해 유동성 허브 출시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는 가운데, 지분증명 전환이라는 어마무시한 도약의 분기점에 서 있는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그 시기가 조금 더 미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초 이르면 6월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 이럴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다가 두세 달 연기가 된다 이러더니 아예 내년까지 1년 정도 더 늦어질 수 있다, 그 가능성까지 지금 언급이 됐습니다.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 참 좋은데, 잘 알겠는데 이 양반들이 가끔 입이 너무 가벼운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다행스럽게도 장중 39,000달러를 넘겨주면서 나름의 반등세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32,000달러를 다시 찍을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온 상태여서 조마조마한 구간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이번 주 관전 포인트 5가지를 선정했는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메이저 중에 메이저로 꼽히는 리플과 이더리움이 앞두고 있는 올해 도약의 지점들, 그 상황들을 먼저 짚어본 뒤에 비트코인 관련 안팎의 상황들까지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리플사가 유동성 허브 출시 계획을 처음 공개한 것은 지난해 11월 리플의 연례 행사인 리플 스웰에서였습니다. 기업 고객들이 효과적으로 디지털 통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상품을 출시하겠다, 이런 내용이 핵심인데, 사실상 리플 레저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소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어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SEC와의 말 같지도 않은 소송으로 인해서 코인베이스 등에서 줄줄이 상장 폐지가 됐고, 미국 내에서 XRP 유동성이 제로가 되는 상황을 직접 경험했던 리플이 아예 직접 XRP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런 주요 종목들의 매매와 스테이킹 등 디파이 서비스를 리플 레저 위에서 구현하겠다라고 나선 것이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리플 스웰 영상을 보다가 이 얘기 듣고 너무 놀라서 대박 이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동안 유동성 허브는 올해 연내 출시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이 큰 틀에서 이 출시 시점으로 인식돼 왔었는데, 이번에 리플닷컴이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서 유동성 허브와 관련한 별도 페이지, 섹션을 구축하며 올해 11월로 그 출시 시점이 구체화됐습니다. 홈페이지의 대문짝만하게 유동성 허브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크립토의 힘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름의 야심을 한 문장 안에 담아냈습니다. 암호화폐를 쉽게 구매하고 판매하고 보유할 수 있다, 이런 문장도 있는데, 그만큼 기업 고객들이 더 쉽고 편하게 원스톱 서비스를 받으면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디파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리플은 유동성 허브의 강점을 4가지로 요약해서 공개했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자산의 관리를 단순화시킨다. 또 광범위한 디지털 자산에서 집계된 가격에 접근해 고객들에게 경쟁력 있는 최적화된 가격을 제시한다. 세 번째로는 여러 유동성 장소에 미리 자본을 넣어둘 필요가 없는 편리함. 네 번째로는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 거래, 홀딩에 대한 강화된 고객 경험. 이렇게 4가지 포인트들이 강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유투데이는 이번 리플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11월에 출시될 예정인 유동성 허브 섹션이 별도로 생겼다, 웨이트리스트 참여 버튼, 이 대기자 버튼이 있는 걸 보면 아직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짧은 멘트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 대기 버튼이 거래 시작 버튼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올해 리플스웰 행사 전후 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난해 리플스웰에서 유동성 허브 출시 계획을 공식화한 뒤 꼭 1년 만에 유동성 허브가 출시되는 나름의 의미 있는 이 타임테이블이 완성됩니다. 특히 올해 리플스웰 전후 시점이 될 11월 15일, 이때는 리플 SAC 소송의 약식 재판 브리핑이 모두 종료되는 날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1월에는 리플이 나름의 도약 분기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치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식 재판 브리핑 상황은 진행되는 내용을 봐야 또 분위기가 더 구체적으로 파악되겠지만, 지금 법원이 굳이 브리핑 일정을 한 달 넘게 앞당긴 것을 보면 조기 종료, 나아가서 연내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세워놓고 바라보면 리플 XRP는 2023년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화하는 상황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유동성 허브가 출시돼 본격적으로 기업들 대상으로 디파이 서비스를 리플 레저를 통해서 제공하는 다소 꿈같은 그런 비전이 현실이 되는 것이 이제 올해 말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어쩌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소송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리플로서는 이 자체가 도약의 강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세상 만사 모든 게 100%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리플이 무조건 승소한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설사 리플이 패소하더라도 리플은 지금처럼 미국 밖의 시장에 주목하면서 더 큰 생태계 확장을 이뤄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위프트 2.0 시대로의 과도기 국면에서 리플이 패소해서 미국 시장에 등을 돌리는 것이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손해가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적절한 선에서 합의가 되든 SAC가 패소하든 그런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올해 11월 XRP 홀더들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하나둘 보여질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 역시 지분증명 전환이라는 어마무시한 전환기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는데, 어째 자꾸 이 전환 시점이 뒤로 미뤄지는 게 다소 아쉬움을 느끼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의 코어 개발자 팀 베이코가 이번에는 12개월 안에 이더리움의 지분증명 전환과 스테이킹 락업, 이더 출금 등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지분증명 전환과 출금 활성화, 롤업 수수료 인하 등 모든 작업이 한 시점에 동시에 마무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부 또는 대부분의 작업은 12개월 안에, 즉 2023년 5월 이전에 완료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양반은 앞서서 빠르면 6월에 지분증명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밝혀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 안기기도 했었는데, 이후에 두세 달 정도 딜레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혀서 3분기 어느 시점 정도에서는 지분증명 전환 마무리될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날짜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코어 개발자가 확정되지 않은 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또 너무 중요한 내용을 공개하다 보니까, 정보 공개를 해주는 것은 꽤 고맙긴 한데 자꾸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오히려 개발자들이 나서서 혼선을 키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의미 있는 작업들이 순차적으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확실한 것은 이더리움이 아무리 늦어도 내년 이맘때쯤 전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존재하지 않을까, 이 정도는 확실하게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설마 더 미루진 않겠지. 비트코인은 과연 언제쯤 의미 있는 랠리를 선보일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강력한 동조화를 보이고 있는 미국 증시 흐름에 대한 전망이 어느 정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 밸런스는 보통 시장이 5월부터 9월 사이에 부진한 흐름을 보이지만, 올해의 경우에는 미국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이 큰 호재일 수가 있고, 하반기에 강력한 증시 랠리가 연출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중간선거가 치러지면 미국 증시가 강력한 상승세를 연출할 때가 많았다. 특히 올해처럼 전쟁 이슈가 불거지거나 금리 인상 사이클이 겹쳤을 때도 시장은 하락보다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금융경제학 저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1871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증시는 중간선거가 있었던 겨울에는 평균적으로 15.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중간 선거가 있기 직전에 시장이 여러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많이 오르지 못하다가 선거 직후에 불투명한 변수들이 해소가 되면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바이든 행정부 지지도가 역대 최악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증시 흐름에 민감한 투심을 이 표심으로 선순환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시장 활황을 이끌 가능성도 크다. 이런 분석은 진작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긍정적인 변화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입니다. 현재 40년 최고 수준의 인플레를 잡겠다라고 이 고강도 금리 인상이 단행될 예정인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완화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UBS 분석가들은 인플레이션이 3월에 정점을 찍은 뒤에 급격하게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고 LPL 파이낸셜 수석 전략가 라이던 디트릭 역시 인플레이션은 이미 정점에 도달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전망의 근거로는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고 공급망 혼란이 상대적으로 완화됐다라는 점이 꼽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이 반도체 부족과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면서 중고차 가격이 치솟았었는데 지난 2월 전년 동월 대비 45% 올랐던 이 중고차 가격은 현재 25% 수준으로 완화된 상태라서 인플레이션 완화를 견인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교육비와 대중교통 등 가격이 서서히 변하는 경향이 있는 품목들이 가스와 의류 등 상대적으로 가격 변화가 빠른 이 품목과 대비했을 때 크게 오르지 않았다라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됐습니다. 일단 최근까지 벌어지고 있는 최악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완화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긴 한데 이게 또 어떤 변수가 어떻게 들이닥칠지 그건 또 모르는 것인 만큼 이런 상황도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로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번 주 비트코인 관전 포인트를 5가지로 정리해서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연 미국 FOMC의 기준금리 발표이고 0.5%포인트 인상이 유력하다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매크로 분석가 알렉스 크루거의 멘트를 인용했는데 그는 연준의 이번 양적 긴축 발표가 시장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의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8,000달러까지 후퇴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로 꼽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매튜 하이랜드는 현재 소매 시장은 더 큰 가격 변동을 보이기 쉬운 상태이고 전반적으로 시장 참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관전 포인트로는 이번 주에도 달러 인덱스 상황이 꼽혔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달러 인덱스가 지난주에 2002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에도 돌파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상황은 연준의 행동에 크게 의존한다. 이 상승하는 인플레이션과 0.5%포인트 금리 인상은 달러 인덱스를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유동성 비트코인 공급량이 증가한 만큼 공급 충격 시그널이 나온 상황이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또 극단적인 공포에서 공포 단계로 전환된 투자 심리가 어떤 변화를 보일지가 관전 포인트로 제시됐습니다. 여러모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번 한 주 과연 비트코인이 어떤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줄지 이 비트코인 상황뿐만 아니라 증시 상황까지도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